바로 부동산은 서울만 살아남는다는 서울과 지방의 양극화가 있겠습니다. 부동산 시장이 안 좋을 때마저도 그래도 서울은 우상향 합니다 라는 말 한마디면 대충 전문가 느낌 낼 수 있거든요. 서울과 지방의 부동산 양극화 좋다 이겁니다. 근데 서울의 집 이거 어떻게 살 겁니까? 전부 서울 아파트 살 돈이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정말 현실적으로 서울과 지방 부동산의 양극화에 대비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분임장입니다. 오늘도 저희 새롭게 단장한 사무실에서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인사이트를 전달드리려고 하는데요. 바로 양극화라는 겁니다. 최근에 정말 많이 들어본 단어가 아닌가요? 특히 부동산에서요. 물론 자본주의의 기본 속성이 양극화이긴 합니다. 근데 이게 요즘 너무 많이 소비된다는 생각 혹시 해보셨나요? 너도 나도 양극화를 들먹인다는 건데요. 대표적인 예시로 바로 부동산은 서울만 살아남는다는 서울과 지방의 양극화가 있겠습니다. 이게 부동산 씬에서는 공포 마케팅에 상당히 효과적인 프레임입니다. 이런 로직으로 진행이 됩니다. 한번 잘 들어보세요. 대한민국 인구 감소 본격화됐고 젊은 세대들은 아이 낳는 걸 포기했습니다. 동시에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으로 모든 일자리는 몰릴 거고 이 점점 줄어들어가는 청년 인구는 앞에서 말했듯 모두 일자리가 있는 수도권으로 또 몰릴 겁니다. 결국 부동산은 서울만 살아남을 거고 지방은 이제부터 돌이킬 수 없는 소멸시대로 접어들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은 무조건 서울에 집을 사세요. 어떠세요? 어디서 굉장히 많이 들어본 것 같을 것이고 분명 들어본 건데도 들을 때마다 상당히 그럴싸하고 또 믿음이 많이 가는 논리죠. 제가 이 서울과 지방의 부동산 양극화에 반대하는 게 아닙니다. 저도 상당히 많은 부분 공감을 해요. 이젠 어느 정도 상식으로 받아들여지는 부분이잖아요. 지난 6월 26일 접수됐던 서울 동작구 흑석자의 무순위 줍줍 청약 결과만 봐도 그렇게 돈 없다 하면서도 무순위에 82만 명이 몰렸습니다. 무순위에만 82만 명이 몰린 거예요. 계약금이 20%가 필요하기 때문에 1억이 넘는 돈이 순간적으로 필요한데 말이죠. 이게 뭘 의미하냐고요? 바로 전국의 사람들이 서울의 아파트가 조금만 싸면 즉각 살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겁니다. 지방 아파트는 지금도 미분양이 나고 있는데 말이죠. 예를 들어서 포항이나 대구 지금도 작살나고 있죠. 그러니까 저는 서울과 지방의 양극화를 동의한다는 겁니다. 다만 지금 대다수 언론과 전문가들이 말하는 그 양극화의 정도나 시기에 대해선 동의하지 않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에겐 도움이 되지 않는 논리라는 점을 짚고 싶은 겁니다. 저희 오분임장이 예전에 찍은 영상 중에 2030 청년이 현실적으로 강남에 입성하는 방법을 알려드린 적이 있습니다. 당연히 저도 강남에 집 없고요. 다만 위와 같은 방법으로 계속 노력하고 있고 여러분들도 같이 힘내자는 그런 취지였습니다. 근데 그 영상에서 말씀드린 핵심이 여기 양극화 이슈에도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바로 이거죠. 서울과 지방의 부동산 양극화 좋다 이겁니다. 근데 서울의 집 이거 어떻게 살 겁니까? 방금 앞에서 흑석자이가 82만 명이 몰렸다고 했는데 대체 왜 82만 명이나 몰렸을까요? 답은 너무 간단하죠. 싸니까요. 해당 매물이 12억 13억의 효과가 나오고 실거래도 12억 4천에 찍혔는데 아니 전세가만 해도 6억인데 서울 신축 아파트가 6억 되면 너무 싼 거잖아요. 다들 부동산 힘들 거다 해도 서울 아파트는 그래도 괜찮을 거다 라는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다수 언론과 전문가가 부동산은 서울만 살아남을 겁니다 라는 공포 마케팅을 해도 여러분들이 받아들이는 거죠. 전문가 입장에서 서울 좋다고 말하는 것만큼 쉬운 게 없습니다. 압구정, 청담, 대치, 반포, 잠실, 용산, 성수 등등 서울에서 좋은 지역을 말하자면 사실 끝도 없습니다. 부동산 시장이 안 좋을 때마저도 그래도 서울은 우상향 합니다 라는 말 한마디면 대충 전문가 느낌 낼 수 있거든요. 좋아요. 사실 틀린 말은 아니니까. 서울이 대한민국에서 제일 비싸고 좋은 입지고 앞으로도 그럴 거라는 건 저도 알고 모두 아니까. 근데 문제는 그래서 서울 어떻게 살 거냐고요. 2030을 예시로 들 것도 없고 4050이라고 전부 서울 아파트 살 돈이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서울 아파트가 진짜 하급지라고 해도 못해도 7, 8억 수준인데다가 어느 정도 중급지 이상의 준신축 국평 아파트를 노린다면 정말 못해도 12억, 13억 정도는 줘야 살 수 있습니다. 아무리 세상에 부자가 많다지만 이게 그냥 소나타 사듯이 살 수 있는 그런 가격이 아니잖아요. 진짜 부동산 전문가라면 이렇게 서울이 좋다고 느껴지는 순간에 여러분 서울을 사세요 이게 정답입니다 라는 말을 앵무새처럼 뱉는 게 아니라 여러분 서울이 장기적으로도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서울에 등기를 치는 방법은 이러이러합니다 라는 걸 말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냥 청약 놀이라고요? 대폭락이 오면 그때 사라고요? 말은 쉽죠. 쉬운 말을 뱉어내는 건 전문가가 아니죠. 그래서 저희 오분임장은 정말 현실적으로 서울과 지방 부동산의 양극화에 대비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금수저이거나 로또 청약을 받거나 이런 거 빼고요. 딱
딱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첫 번째는 서울을 실거주가 아닌 갭 투자로 매수하는 겁니다. 그리고 직장 근처에 월세 사세요. 갭 투자가 투기니 뭐니 이런 가치 판단 그만하시고 현실적으로 적은 목돈으로 서울에 등기를 치는 방법은 이게 가장 확실합니다. 그러니까 물론 최소 1, 2억 정도의 시드머니는 필요하겠죠. 그럼 이 1, 2억을 어떻게 모으느냐가 여러분들에게 핵심이 될 겁니다. 젊은 분들이라면 뭐라도 해야죠. 본업 끝나고 부업도 해보시고 대리운전이나 알바도 해보시고 가장 확실한 건 본인의 몸값을 올리는 겁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착각하는 게 있는데 객관적으로 본인이 별 볼 일 없는 사람인데 부자가 되는 건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자기의 커리어나 사업을 상당히 잘 운영해온 사람들이 부자가 될 확률이 훨씬 높고 이런 부류의 사람들만 부자가 될 겁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코딩을 하시는 개발자이신데 월 250 정도를 실수령으로 받고 계시다면 월 300을 받을 수 있도록 회사에서 노력을 해보시고 400을 받을 수 있도록도 해보시고 이게 된다 싶으면 다른 회사로의 이직도 시도해보시고 이렇게 저축을 추가로 할 수 있을 만큼의 돈이 벌려야 그때서야 투자도 더 여유 있어지는 겁니다. 야, 그게 쉽냐? 회사에서 내가 좀 열심히 한다고 월급 50만 원, 100만 원이 그냥 올라가는 줄 아냐? 너는 유튜브하고 사업하니까 모르는 소리 하는 거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은 회사에서 진짜 열심히 하시는 게 맞겠죠? 주변 동료, 사수, 후배, 사장 모두가 여러분들을 보셨을 때 인정받는 업무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계신 게 맞으신 거죠? 아마 아닐 겁니다. 대부분의 월급쟁이 분들은 그냥 시간을 보내는 수준으로 일을 하고 계신 겁니다. 지금 하고 계신 업무, 그 자리에서 도저히 내가 대체될 수 없는 사람이 되어야 월급이 점점 올라가는 겁니다. 이거 명심하셔야 돼요. 이렇게 월급을 올리고, 즉 내 몸값을 올리고 그 여유분으로 주식 투자를 하시든 부동산 투자를 하시든 돈을 불려서 서울에 등기를 치시는 겁니다. 두 번째는 서울이 아닌 지역에서 돈을 불려오는 방법입니다. 이 두 번째 방법이 사실 오늘 인사이트의 핵심입니다. 바로 지방에서 돈을 불려오는 방법이기 때문이죠. 압니다. 알아요. 지금 야유를 보내고 계신 거 저도 잘 압니다. 요즘 같은 시기에 무슨 지방 부동산이냐 하시겠죠. 리스크 관리도 힘든 시기에, 긴축의 시기에 서울 아파트도 아니고 무슨 지방 아파트냐 이러실 텐데 방금 앞에서 몸값 올리는 거 말고 현실적으로 서울 아파트 등기 치는 방법이 그러면 있나요? 지방 아파트로 시드를 점점 불려가는 방법밖에 없으실 텐데요. 그나마 지방 아파트니까 가능한 겁니다. 제가 지방 빌라나 오피스텔, 상가 이런 거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다. 그럼 지방 아파트가 앞으로 돈이 될까 하는 궁금증이 있으시겠죠. 진짜 지방 소멸시대에 아파트 가격이 오르긴 할까 하는 회의감이 드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딱 하나만 고민해 보시면 됩니다. 과연 지금 낙폭이 과한 지방 부동산이 과거의 가격을 회복할 수 있을까? 바로 이겁니다. 논란이 여전히 있겠지만 서울 아파트는 시간이 지나면 지난 정고점을 회복하고 더 올라갈 겁니다. 화폐는 점점 풀리고 돈의 값어치는 줄어들 거니까요. 하지만 지방 아파트도 서울처럼 지난 정고점을 회복하고 더 올라갈 수 있을까요? 여기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고개를 가로저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회가 있죠. 딱 하나만 보여드릴게요. 서울과 천안의 지난 매매가 그래프를 부동산 지인에서 가져온 건데요. 서울이 2010년부터 2014년까지 지속적으로 하락한 반면 천안은 2010년부터 2014년까지 지속적으로 상승했습니다. 즉 서울과 지방의 사이클은 원래 다르게 움직였고 그걸 캐치한 사람들에게 과거 기회가 있었다는 거죠. 지금 시장은 서울과 지방을 가리지 않고 커플링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과거 시장의 움직임이 안 나타날 수도 있어요. 정말 서울만 오르고 지방은 계속 떨어질 수도 있고 반면에 서울은 오르고 지방도 같이 오를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 지점에서 전문가한테 의지하시면 안 됩니다. 서울만 쳐다보라고 하는 전문가들의 말을 들을 것도 없고 지방을 지금 꼭 투자하라고 종용하는 전문가들의 말을 들을 것도 없습니다. 그냥 앞으로 지방이 오를까? 아니면 안 오를까? 이것만 본인이 판단하세요. 남이 판단해 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판단하셨을 때 지방이 이렇게 무너질 리가 없다. 그래도 한 번은 더 갈 거다 라고 생각하신다면 공부하셔서 투자하시고 그렇게 불린 돈으로 서울에 등기 치시면 되는 겁니다. 반면에 아무리 생각해도 지방은 아닌 것 같다? 그럼 1번의 방법, 즉 몸값을 올려서 여유소득으로 서울을 사는 걸 선택하셔야죠. 이렇게 서울과 지방의 양극화에 대비해서 서울의 아파트를 갖기 위해 1번 몸값을 불리는 방법과 2번 지방에서 불려오는 방법을 말씀드렸는데요. 저희 오부님장이 소액투자, 지방투자, 지역 분석이 전문이다 보니 아무래도 2번에 힘줘서 말씀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지방투자가 쉽지 않죠. 지방 내려가서 임장하는 것도 어렵고 지역도 분석하기도 어렵고 뭐가 뭔지도 모르겠고 부동산 수장님들은 전부 텃세를 갖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바로 제 책 지방 아파트 황금 입지를 보시는 걸 추천드리는 겁니다. 책 홍보냐고요? 부정하진 않겠습니다. 제가 정말 열심히 쓴 책이기 때문에 현재도 들어맞는 부분이 많다고 생각을 하고요. 대한민국 전 지방 지역을 알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 그런 분들에게 정말 추천드리고 싶고 또 지방뿐 아니라 부동산 전반에 대한 얘기
2023년 하반기나 2014년에 대한 전망도 알고 싶다? 이런 분들에게도 전달하는 내용을 많이 담았으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꼭 한번 읽어봐 주세요. 그럼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 더 좋은 콘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